안녕하세요. 쇼피창업 강사 서주영입니다. 제가 드디어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던 건데 KRSC에 대한 이야기, 즉 코리아 셀러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부터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KRSC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판매자 통합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쇼피코리아가 작년에 4월 19일자로 새롭게 런칭을 한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개국 동시 입점이라는 패키지, 요 제도였었어요. 근데 딱 1년 만이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2022년 4월 18일자로 4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렸어요. 딱 1년 만에 저 책 나오기가 무섭게 놔 짜증. 자, 아무튼 그 7개국과 동시 런칭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나중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요 KRSC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쇼피가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 개편을 하고 나니까 뭐가 불편해졌냐면 셀러들이 각 국가마다 별도로 셀러센터에 다 로그인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이전에는 그냥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좀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셀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말레이시아의 확장에, 인도네시아의 확장에 따로따로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크게 혼동이 되거나 그럴 일이 없었어요. 왜? 어느 정도 시스템들을 다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다 알고 난 다음에 확대를 한 거니까. 이제 작년에 그렇게 4개국 런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셀러 시스템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쇼피 시스템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싱가포르 해야 돼, 말레이시아 해야 돼, 여기저기 베트남 해야 돼, 필리핀 해야 되니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셀러 센터도 나라마다 다 각각 들어가 있었고 상품도 각각 리스팅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번역이 어디까지 되고 막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리스팅을 할 수가 없고 어떤 거는 리스팅이 가능하고 또 재고 관리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주문 처리도 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셀러가 가입은 좋았는데 4개국과 동시 런칭? 우와 좋은데 했지만 딱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작업의 효율성도 안 나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쇼피코리아에서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번거로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끝에 작년 11월경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KRSC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국가별 모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의 효율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KRSC에서 영문으로 상품을 리스팅을 하시면 상품명이든 옵션명이든 상세 설명이든 뭐 상품의 그 정보들이 현지 국가에 맞도록 자동 번역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나라는 타이틀만 자동 번역되고 어떤 나라는 타이틀 도 자동 번역되고 상품 설명도 자동 번역되고 어떤 곳은 자동 번역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지만 되고 막 이렇게 다 달랐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똑같이 자동 번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팅 한 번으로 내가 진출한 그 모든 마켓에 리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분석도 다 한 곳에서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한 곳에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으니까 정말 KRSC는 참 잘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잘 태어난 건데 좋은 취지로 만든 이러한 제도인데 뭐가 문제였냐면 2021년에 그 하반기부터 KRSC를 도입한다 이러더니 2021년 11월에 전면 개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걸 또 엎어가지고 올해 이제 오픈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전면 적용이 아니라 모든 셀러에게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셀러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순차 적용을 하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생긴 거예요. 혼선이 무지막지하게 생겼어요. 왜? 누구는 KRSC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그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외부 솔루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외부 솔루션 쓰고 있는 분들, 외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ERP를 말해요. 그동안에는 다 각각의 마켓에 각각 들어갔어야 됐으니까 그걸 불편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쇼피의 파트너사들이 제공하는 그 ERP 솔루션을 쓰는 그러한 셀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외부 ERP 솔루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업그레이드가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계정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계정도 역시 원래는 처음에 한 3월 말로 업그레이드 대상입니다 라고 딱 연락이 와가지고 쇼피가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딱 시켜놓더니 저희가 ERP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귀하는 지금 이런 거 쓰고 있어서 업그레이드에서 제외 대상이다. 그래서 다시 다운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걔네가 또 알아서 또 다운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예전 버전 KRSC로 업그레이드가 아닌 거를 쓰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또 다른 계정이 하나가 있어서 그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된 케이스이고 업그레이드가 된 셀러의 경우도 문제가 있었죠. 왜? 어느 날 갑자기 공지도 없이 아침에 이제 셀러센터에 딱 접속을 하려고 로그인을 하려고 딱 보니까 사전 공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메시지가 뜬 게 업그레이드가 됐으니 KRSC에서 로그인을 하시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당황했던 셀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쇼피코리아가 이 대응을 하느라고 정말 바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KRSC의 개념과 또 어떻게 이걸 전환을 해야 되고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규 셀러분들은 무조건 다 KRSC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전 시스템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심한 혼선은 없으시겠지만 그분들도 역시 이 시스템을 익히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았어요. 저한테 KRSC 설명은 안 해주시나요? 그것도 올려주세요. 막 이런 요청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쇼피코리아를 좀 도와서 개념부터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괄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KRSC의 도입 배경과 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좋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단어들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콕 박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나중에 KRSC에서 관리하시고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부터 말씀드리니까 꼭 익혀두시길 바래요.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메인 계정과 서브 계정이에요. 메인 서브 계정은요, KRSC 사용을 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 얘는요 최상위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개의 샵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직원이 있으신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이나 외부 스태프들에게 딱 그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것만 딱 오픈을 시켜주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내 직원한테는 물류만 보게 하고 싶어, B라고 하는 직원한테는 CS만 하게 하고 싶어, C라고 하는 직원한테는 정산만 보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피셀러 계정을 오픈하시고 나면 가장 먼저 이 메인 서브 계정 시스템에 등록부터 하셔야 됩니다. 또 이 메인 계정 서브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페이오니아에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핀코드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미 한참 전에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 영상의 링크도 제가 아래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아직 그 영상 못 보셨고 메인 서브 계정 시스템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그 영상부터 확인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또 다르게 익히셔야 될 개념이 머천트라는 겁니다. 머천트는요, 메인 서브 계정이 아까 제가 최상위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래 포지션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사업자 있으시니까 쇼피셀러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자 등록 번호당 한 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셀러 여러분 대부분들은 하나의 메인 서브 계정에 하나의 머천트가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형태가 되실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냐, 제가 지금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브 계정 하나, 머천트 계정 하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묶어주는,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박싱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묶어주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바인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인딩은 메인 서브 계정 시스템에서 또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이 작업을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인딩이 되면 이 머천트 아래에는 또 뭐가 있느냐, 최하위 개념으로 각각의 여러분들이 진출한 샵이 있어요. 싱가포르 샵, 말레이시아 샵, 베트남 샵, 필리핀 샵, 이렇게 최하위의 샵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형태이실 거고요. 메인 서브 계정 하나에 머천트 하나인 것이 일반적인 거고, 여지껏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KRSC로 변경이 되면서 이 구조에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이것도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변화가 생겨요. 지금 서브 계정 그대로 있고 머천트 그 아래에 있지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아래에 각 나라별로 진출한 샵이 있어야 되는데 머천트랑 샵 사이에 글로벌 스큐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생겼어요.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KRSC 제도는 KRSC 한 곳에서만 상품을 리스팅을 하면 모든 곳에 자동 번역이 되면서 내가 진출했던 모든 마켓플레이스의 모든 샵에 자동으로 팍 뿌려진다고 했죠. 다 같이 공유가 된다고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퍼블리싱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 공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각 샵의 리스팅이 되기 이전에 먼저 KRSC의 모든 상품 정보를 입력을 해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먼저 KRSC의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서 임시 리스팅을 해놓는 거, 이것이 글로벌 스큐예요.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스큐가 생기다 보니까 그 밑에 우리가 원래 각각 들어갔던 각 샵이 있죠. 그 샵도 별개로 또 구분해서 우리가 일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글로벌 스큐가 없었을 때는 그냥 샵만 있었으니까 상관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글로벌 스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제 리스팅이 보이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샵스큐라고 규정을 해서 구분을 짓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셀러가 KRSC에서 리스팅을 하면 그건 글로벌 스큐고요. 리스팅을 완료를 하고 난 후에 각 샵에 퍼블리싱을 해주면 그것이 진짜 상품인 샵스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건 뭐냐? 여러분이 아무리 KRSC에 리스팅을 하셔도 여러분 퍼블리싱을 안 해주시면 실제 각 나라별 샵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KRSC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메뉴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메뉴에 프로덕트 보시면 글로벌 스큐랑 삽 스큐가 이렇게 구분돼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틀려진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또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이 원래 맨 처음에 쇼페이에 가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샵 프로필이라던가 아니면 샵 세팅이라던가 언어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본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 설정 외에 추가적으로 한 3-4가지 정도의 설정을 추가적으로 더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그 추가가 되어지는 달라지는 기본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다음에 봬요.